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화해 공고 결정, 강제 조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소송 들어가면 그거 뭐 강제 조정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판사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뭐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저한테 아니 이거 뭐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리한 대로 조정으로 끝나면 참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강제 조정이라고 하면 뭔가 강제로 조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제력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시다고. 근데 강제력이 없다고. 그게 강제력이 전혀 없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강제 조정이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나 화해 권고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조정에서 나오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그 다음에 재판에서 나오면 화해 권고 결정,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하면 예를 들면 물품 대금 같은 거 있잖아요. 거래를 되게 오래 하고 전에도 오래 하고 지금도 오래 하고 막 그랬어. 되게 오래 한 관계인데 좀 이렇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 근데 예를 들면 뭐 채소 같은 거 좀 썩었을 수도 있고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다 주기에는 좀 그래. 이쪽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근데 그렇다고 이쪽 입장에서는 바로 얘기 안 했으니까 바꿔달라고. 근데 다 받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굳이 가리는 것보다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그렇게 좋게 끝나면 참 좋을 만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럴 때 판사님께서 예를 들면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조정에 회부시킵니다. 조정을 하면은 대부분 판사님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법원의 상임조정위원이나 아니면 조정위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조정을 주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법정이 아닌 약간 조정장인데 법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작은 방에 조정위원이 계시고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계실 때도 있어요. 보통 한 분은 무조건 계시는 거고 두 분이 계실 때도 있는데 이제 모여가지고 되게 편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물론 조정위원들 중에 되게 무서운 분들도 계세요. 이거 막 해! 이거 사인해!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되게 편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자, 원고 잠깐 나가 계시고 피고 먼저 말을 좀 들어볼까요? 원고는 나가서 있어요. 어떤 분들 이다 보면은 피고 나가고 원고 들어오래. 원고 들어가면 또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서 이제 조정위원회 악마의 전달인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피고는 3천만 원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원고한테는 뭐 이봐 2,500을 해 2,500을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근데 그게 이제 조정위원회 기술이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약간 어떤 조정위원회 경우에는 막 싸우라고 합니다. 막 박터지게 싸워요. 지쳐. 자, 그럴 때 슬쩍 이 정도 금액은 어떠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한번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되면 좋은데 되면 그 자리에 사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소송이 다 끝나. 항소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소송 절차가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이제 조정이 될락 말락하고 나 잘 모르겠다 한쪽이 모르겠다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내려드릴 테니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해요. 그게 바로 강제 조정이고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피고인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라든가 그게 써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양쪽한테 보내. 그래서 2주 안에 아무도 이의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항소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라도 이의를 하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불성립된 거고요. 그걸 보고 강제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조정 결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강제 조정 결정이라도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는 거. 2주 안에 이의만 하시면
전부 다 없던 일이 되고 재판을 다시 넘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정 절차를 재판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날 조정 기일로 잡을 테니까 양쪽 나오세요. 그러면 가보면 판사님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하시면 아무래도 함부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다가는 된통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약간 조정 성공률이 확 높아지기도 합니다. 판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거나 조정을 판사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은 당사자들이 원하거나 변호사들이 소송을 좀 진행하면 그럴 때가 더 많은데, 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은 분쟁을 아주 종국적으로 다 끝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항소, 상고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하게 되니까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 화해 권고 결정은요, 화해 권고 결정은 강제 조정 결정이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랑 똑같아요. 거기에 써 있어요. 하지만 2주 안에 이 일을 하면은 없던 일이 되고 다시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재판 막바지에 나오는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문하고 거의 비슷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간혹 가다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화해 권고 결정을 무시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경우가 좋을 때가 많지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무튼 간에 그때 나오는 게 화해 권고 결정이고, 그것도 이의하면은 없던 일로 되는 거죠. 이의를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조정해서 사인한 거가 똑같아요. 그냥 소송이 그대로 끝나게 되고, 항소도 못하고 상고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강제력이 없다는 거. 나올 수 있지만 이의하면은 없던 일로 되고 다시 재판을 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판결문이야말로 강제로 판사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쓰는 건데, 그걸 그래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건데, 강제 조정했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다 끝나고 이의도 못하고 항소 못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건 없고, 강제 조정이라고 해도 화해 권고라고 해도 이 일을 하면은 재판은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시작하실 때 조정으로 끝내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조정이라는 것도 양쪽이 다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보자 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거는 이렇게 좀 현실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조정으로 잘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조정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민사재판은 좀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번 조정이 회부됐다가 돌아오면은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강제 조정 등등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